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뉴욕 증시는 긴축에 대한 우려를 딛고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일부 기술주들도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한편 국제유가의 경우에는 어제 소폭 하락했지만 지난 3월 16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또 뉴욕 증시에 대해서 전반적인 흐름 정리 지금 먼저 해볼까요? 네. 사실 요즘에는 막 뉴욕장이 올라도 그걸 우리가 받아가지 못하고 뉴욕장이 떨어지면 우리는 그걸 더 강하게 받아가고 그래서 다소 억울한 흐름이 우리 장에 조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조금 정리를 해보고자 해요. 자, 보시다시피 어제 우리 장 그리고 아시아권 모두 다 내렸습니다. 일단 미국발 긴축에 대한 우려, QT 발작이라고도 일부에서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아가는 흐름이었죠. 코스피 코스닥 1.5% 내외 하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마감된 뉴욕장을 보시면 반나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싶을 만큼 일단은 하락을 딛고 상승에 전환을 했습니다. 뉴욕장 기준으로 정오 지점을 지나가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어요. 다만 이 상승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상승을 위한 상승이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조금은 보수적인 상승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넘겨보시죠. 시장에서도 뜨거웠던 이슈가 많았던 건 아니었어요. 그저 긴축 이슈를 소화하는 데 조금 급급한 흐름이었습니다. 보수적 상승의 대표적인 맥락 이유는 바로 방어주가 여전히 강했다라는 겁니다. 제약,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유통군에서 강세 움직임 확인이 됐고요. 또 눈에 띄는 이슈 중에 하나는 진둥닷컴 CEO가 정치적인 이슈로 사임했다 이런 얘기가 돌면서 알리바바 등의 중국 관련한 종목들의 하락은 확인이 됐었습니다. 뜨거웠던 쪽은 워렌 버핏 이슈가 있는 HP가 15% 정도 급등이었고요. 자동차단에 수요 둔화 이야기가 나오고 바클레이즈의 투자 의견 하향 조정 등이 나오면서 포드 등의 종목들이 부진했습니다. GM도 같이 밀려났고요. 칩 부족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이 이슈 외에는 시장의 뜨거운 이슈는 조금 부재했던 오늘이었습니다. 자, 어제 우리 장 어땠을까요? 코스피가 3월 15일에서 4월 5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네요. 네, 이 4월 5일까지의 반등 부분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던 것을 단 이틀 만에 50% 되돌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를 놓고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미국이 누르고 중국이 밟았다. 그 이슈로 인해서 우리 장이 이렇게 좀 속없이 빠졌다라는 어제인데 지금 우리 장을 지배하고 있는 악재성 이슈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넘겨보시죠. 전쟁과 긴축, 인플레이션, 공급 차질 이슈는 사실 계속 2월부터 있어 왔던 우리의 악재입니다. 그런데 3월 중순부터 새로이 추가된 악재가 바로 이쪽이죠.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다. 이로 인해 경기 침체가 오네 안 오네 하며 의견은 분분한 상황이고요.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의 봉쇄 이슈가 상당 부분 시간이 갈수록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동안 전쟁으로 뭐가 부족하대 혹은 전쟁으로 가격이 부족해서 올라간대 공급단의 이슈였죠. 그런데 중국 쪽이 막혀버린다. 이거는 수요단의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수요가 따라주지 않아서 발생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하나둘씩 등장을 하게 될 거고요. 일각에서는 그러면 수요 부족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은 떨어질 것이고 대표적으로 유가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나름 좀 좋은 면도 있을 거야 라는 시각도 있는데 사실 그건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슈를 담아서 시장에 영향을 줬던 종목 흐름들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오랜만이죠, 증시 다이어리. 어제 삼성전자 이슈는 많았으나 주가는 영 미적지근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나왔고요. 호실적이었는데 왜 이렇게 주가 반응을 못하냐. 그러다 보니까 그저 실적 내부 들여다보면 환율 효과 아니냐. 조금 의심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는 어제장에서 강보합권 유지했습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그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해서 싸다라는 확신은 분명히 있다. 그런데 올라간다는 확신이 없을 뿐이다. 라고들 표현합니다.
HMM은 왜 이러는 걸까요? 어제도 6%또 밀렸습니다. 6거래 연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 펜오션도 같이 떨어지고 있죠. 물동량 줄고 피크아웃 이야기 또 나옵니다. 공매도 압박을 계속 받아가면서 또 하락을 보여주네요. 긴축 이슈가 나오면서 카카오를 비롯해서 네이버 등의 성장주 종목들이 부진했던 어제였습니다. 카카오그룹주 전반이 같이 밀렸고요. 카카오는 10만 원권 이탈했죠. 다만 여기서 차이는 있어요. 어제 이 포털 쪽의 성장주는 좀 부진했다라고 본다면 2차 전지 쪽은 상당히 선전을 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LNF 종목 모두 올랐고요. LG 에너지솔루션이 실적 내놓고 시간 외에서 또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이익은 줄었습니다만 예상보다는 선전했다라는 건데 밤에 또 테슬라 올랐으니까 오늘 2차 전지주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을지 봐야겠죠. 그리고 시장에서는 온통 관심이 이쪽에 가 있습니다. 인수. 쌍용차 인수전으로 인해서 어제 KG그룹이 강했고요. 또 PI 첨단 소재 인수전에 엮이면서 일진그룹주가 또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은 온통 이쪽에 쏠려 있습니다. 조금 애석하면서도 좀 위험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LG 이노텍과 오디텍 등의 종목군도 강한 흐름이 확인이 됐었는데 좀 이슈가 있는 만큼 이쪽은 좀 시간을 두고 좀 잘 체크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전반의 시장 이야기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지금 중국 봉쇄 이슈가 사실 여러모로 영향을 주고 있는데 다음 이슈도 그와 관련된 내용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중국 소비주들 일제히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화장품과 여행, 항공, 레저, 그리고 엔터, 면세점까지 좀 나눠서 체크를 해봤는데요. 등락률 참고하시면 될 텐데 특히나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호텔신라 등 중국에서의 매출 의존도가 높은 종목들이 특히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관련주들은 그동안에 리오프닝 관련주로서 부각이 되면서 한 달 동안 강한 시세를 나타냈었는데요. 그런데 여기 상승에 바로 이 코로나 봉쇄령이 찬물을 끼얹은 격이 됐습니다. 좀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중국의 상하이에서 하루 신규 감염자가 약 2만 명으로 중국 전체 감염의 약 8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격리시설도 부족해졌고요. 그래서 밀접 접촉자가 나오면 수백 킬로미터 밖에 다른 도시로 보내서 격리를 하게 된다고 해요. 또 중국 정부에서는 지역사회 전파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현재의 봉쇄를 중심으로 한 방역 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중국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제로 코로나 정책 은 길게 보면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위축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글로벌 IB들은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의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금 보시듯이 모건 스탠리에서는 5% 밑으로 내려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시티그룹에서는 1분기와 2분기 각각 1%포인트 가까이 하락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UBS에서도 코로나19의 통제가 장기화된다면 역시나 5%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사실 이 우려 말고도 또 다른 우려가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에게요. 지금 국내 기업들의 상하이 공장이 가동을 중단한 상태인데요. 농심은 지난달 1일부터 상하이 공장의 문을 닫았고 중국 내 또 다른 공장인 심양 공장에서 정상적으로 생산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생산량을 더 늘렸다고 하고요.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 상하이를 제외하고 제과 생산 시설은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등은 기존의 재고가 아직 남아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럭셔리 브랜드인 후나 설화수 같은 경우 국내에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중국 공장의 셧다운보다는 중국 내에서 소비 위축과 물류 마비 부분이 더 크게 작용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본다면 농심이든 오리온이든 화장품이든 아직까지 제품의 수급에는 영향이 미미하다라고 밝히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사태가 길어진다면 생산 차질 피해가 발생할 것이고 특히나 식품 공장 쪽이 피해를 크게 입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역시나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다올투자증권에서는 국내 화장품 업종의 1분기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 ODM 같은 경우에도 오더 둔화, 비용 상승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IBK투자증권에서도 면세점의 부담이 커졌을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하나금융투자에서도 역시나 실적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가 고민되는 부분은 바로 이거겠죠. 지금 중국 소비 관련주로 체크해봤던 여러 종목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코로나19 봉쇄령 이렇게 지금 두 가지 이슈 속에서 급등락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고민이 됩니다. 네, 어찌 보면 중국 봉쇄령은 단기에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즘에 그렇대요. 중국이 mRNA 백신을 맞은 게 아니기 때문에 위중증으로 가는 환자 수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중국의 의료 체계가 이 국내처럼 좀 탄탄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파만파 번져 나가는 상황이다 보니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 그러면 각 섹터 영향받으면 투자 전략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분명히 한 번쯤은 단기적으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음 이슈도 어찌 보면 중국과 관련된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닐까 싶은데 기판주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볼게요. 어제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좋지 못했죠. 좀 생각보다 흔히 표현하는 부러지는 종목도 꽤나 많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판주가 잘 버텼어요. 코리아 서키트, BH, 대덕전자, 심텍, LG 이노텍, 이수페타시스 등이 꽤나 선전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기존의 기판에 대해서는 3월에만 한 3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3월에 3번 정도 말씀드렸고 이번 4월이군요, 벌써. 네, 아무튼 PCB 호환과 호실적, 고성능 기판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여러 번 반복했던 이 이슈 속에 주목을 받아왔던 기판주인데 어제는 왜 버텼는가? 시장의 여러 이슈들을 뒤적거려 봤습니다. 아마 이걸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넘겨보겠습니다. 중국 상해 서쪽에 붙어 있는 쿤산 지역입니다. 중국에서는 나름 PCB 쪽의 메카로 꼽히는 지역인데 여기가 락다운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공장들이 문을 닫게 되면서 이로 인해서 반사 이익을 보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물론 이게 단기적인 이슈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라고는 합니다만 만약에 이 봉쇄 조치가 수저우 전역으로 확대돼 간다면 분명히 국내 기판사들은 이득을 볼 수는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잡혀나갈지는 봐야 되는 포인트인 거죠. 자, 기판에 대한 얘기 여러 번 정리해드린 건데 다시 한번 살짝 더 코멘트 해보죠. 기판 사이클이 돌아왔다라는 이야기 지난해부터 계속 나왔었죠. 한 10년여간의 이 한 종목의 흐름입니다. 기판주요. PC로 인해서 한번 크게 PC 관련한 기판으로 떴었다가 모바일 쪽에 우리 스마트폰의 진화로 인해서 기판 쪽이 확 뜨기도 했었죠. 그러다 공급 과잉 나왔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앞으로의 모든 자율주행 등의 여러 이슈 속에 이 기판에 대한 강세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해부터 움직임이 그러했고요. 올해도 조정을 받았으나 여전히 기대는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반도체 기판, 패키지 기판을 좀 나눠서 본다면 여러 차례 이것도 소개해드렸던 부분입니다. CSP 쪽은 스마트폰 앱이고요. BGA 쪽이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 자율주행, 데이터 서버 등의 쓰임을 보여주는 기판이죠. 앞으로 이쪽이 PCB의 50%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BGA는 마진도 높고 생산하는 업체는 소수여서 더욱더 관심을 둬야 한다라는 얘기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5G도 많은 관심을 받았었잖아요. 통신책 관련해서는 이 SIP 기판 주목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기판주를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판을 투자할 것인가, 그 업체들의 주력 제품 품목 등을 봐야겠죠. 넘겨보겠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BGA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에 조금 많이 포인트를 맞춰봤었는데요. 내가 어느 쪽 기판에 포인트를 두냐에 따라서 선택지는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까 한번 주력 품목 내용들 정리된 것 더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판 얘기 제가 자주 하는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우리 민영 앵커 별명이 또 박기판이잖아요. 기판이요 어느새-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어느새 그런 이제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댓글로 기판요, 박기판 뭐 이렇게 달아주시더라고요. 네. 네. 기판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도 업데이트 된다면 저희가 계속해서 소식을 전할 거고요. 오늘 중국 봉쇄 관련한 이슈부터 이 중국 소비주 그리고 기판 이슈 또 여러 시장에 대한 얘기들 지금부터 전략 담아보겠습니다. 함께 체크하시죠. 네, 여러 시장 이슈에 대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진만쌤 자리하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중국 봉쇄 관련해서 영향받는 섹터로 왠지 모험이 돼버린 느낌인데 첫 번째 이슈도 가겠습니다. 중국 소비주 타격을 좀 받았어요. 어제장 일제히 내려갔습니다. 뭐 워낙 사실 화장품을 비롯한 일부 종목군들은 원래도 좋지 못했던 상황에 중국 봉쇄 이슈에 타격까지 나오다 보니 어떤 전략을 짜가야 될까 좀 고민이 돼요. 네, 일단은 길어지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길어지고 이제 빨리 잡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와는 달리 봉쇄가 좀 여러 도시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발적인 이슈로 마무리되기에는 조금 이제 특히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의 실적이 악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존재를 하고 있고 실제로 화장품들이 굉장히 탄력적인 주가를 올랐던 거는 마스크를 벗는다. 그래서 화장품을 많이 쓴다라는 그런 단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그 부분이 이제 실적보다는 이런 이제 주가 탄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타나면서 먼저 오르게 됐는데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1분기 실적 원래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조금 더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기대감이 실적으로 전환이 되는 시점이 사실상 고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4월 이제 어제서 이번 주부터 실적 시즌이 오픈이 돼 있는데 LG 생활건강이나 아모레 쪽 즉 이제 대형 이제 화장품주들의 실적이 더 악화가 된다면은 이 밑에 있는 후발 화장품주들도 조금 타격이 있을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선호주입니다. 아직 비선호주 섹터일 수밖에 없고 이제 다 오픈이 되고 정상적으로 운행이 될 때 그때 봐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 지금 현재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색조 화장품이나 기타 여러 가지 관련주들은 아직은 실적으로 보여줄 만한 괄목할 만한 성적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아직도 의료기기나 기타 여러 가지 도구들 즉 실적주들은 오히려 한 번 정도 이런 눌림의 매수가 가능하지만 화장품주들은 눌림에도 선뜻 매수하기보다는 관망의 자세로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품 대표 주자들에 대해서 그래도 대형주니까 이들이 여기까지 밀렸는데 하면서 기대를 걸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뭐 많이 빠졌다라는 게 늘 매수의 이유가 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중국 봉쇄 관련해서 체크를 해본다면 좀 이익을 받을 만한 곳은 없어요? 네, 최근에 물류 쪽으로 해서 이전에 물류. 있었던 것처럼 물류 관련주, 이제 쿠팡, 원래 최초에는 쿠팡 관련주로 엮였던 종목들이 물류 관련 섹터로 엮이면서 이제 예를 들어 봉쇄 혹은 이제 해운 무님 상승 이렇게 보면은 이제 동방 말고 동방 혹은 한솔 로지스틱스, KCTC 등 여러 가지 종목군들은 좀 이제 물류 쪽으로 좀 편입이 되면서 물류 쪽은 굉장히 맑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세나 화장품 쪽은 특히 중국 매출이 많이 기대해 볼 만한 기업들 LG 생활건강이나 아모레 퍼시픽 같은 종목들은 좀 흐림이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중국 소비 관련한 종목군들도 이참에 좀 한번 짚어봤고요.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기판주. 사실 기판주가 어제장에서 다른 종목 다 약할 때 버티니까 또 한번 관심을 둬야 되나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기판주에 대해서는 저 여러 번 짚어보기는 했어요. 그래도 다시 한번 지금 시점에 전략 주시면요. 네, 사실 앞선 설명들은 이게 박기판 앵커님께서 워낙 설명을 잘해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간단히 뷰만 말씀을 드리면은 네. 잘 버텼고 이제 앞으로 한 번 정도의 상승률은 굉장히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심택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500%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사실 호황을 제외하고는 주가 상승률은 조금 부담스럽다. 이제 심택은 월봉으로 보면 2만 원 있던 주가가 5만 8천 원까지 올랐고 이제 1년 전으로 땡겨만 봐도 만 원대 지금 나오시죠? 차트 나오시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한 번 정도 부담이 될 것 같고 이 가격대에서 얼만큼 지지가 잘 되는지가 다음 상승 여력을 볼 수 있는 체크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대표적으로 심택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심택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는 6만 원 정도를 먼저 제시를 드리면 좋을 것 같고 대덕전자도 마찬가지로 이제 목표 주가는 3만 2천 원 정도를 제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즉 한 번 정도의 상승 여력은 강하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구간대에서 지지를 해주는 것도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제 지수가 견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긍정적인 주가 영향을 나타내는 거는 앞으로의 성장세 또한 좀 지켜볼 만하고 지수가 턴했었을 때 그때 나타나는 탄력성은 한 번 정도 더 강하게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소개됐던 기판 관련한 여러 자료들을 다 제가 만들었더라고요. 그만큼 사실 지난해부터 기판에 대해서는 계속 이슈를 쫓아가면서 소개를 해드렸던 바가 있었고 작년에 하나금투에서 기판 관련한 대표 주자들 뭘 사도 괜찮다 이런 리포트를 냈었던 기억도 있는데 조금 오른 것에 대해서는 부담은 얘기를 해주셨었고 심택과 지금 대덕전자에 대해서 일단은 1차적 목표가도 언급을 해주셨어요. AS 살짝 해볼게요. 저희도 3월 17일에 BH 얘기해봤고 해성DS도 살펴봤는데 그 종목도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요. 네, BH는 후발주자로 역할을 조금 많이 속독히 했고요. 아무래도 PC 이제 후발주자 심택이나 대덕전자가 부담스러웠던 분들은 BH나 그다음에 부품주로 이제 해성DS를 조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존재를 하고 BH 같은 경우에는 단기 목표가는 3만 원을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해성DS 같은 경우에는 5만 5천 원을 제시하면서 한두 번 정도의 상승 여력은 또 동반을 하고 있으니 기판주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한 번 정도의 시세는 더 분출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공략한다면 그럼 지금 시점에 무슨 종목이에요? 좋은 타이밍이었습니다. 네. 네, 저는 삼성전기를 이제는 봐도 될 만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덜 갔기 때문에? 네,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너무 안 가는데 너무 안 간 이유가 이제 주력 사업인 MLCC가 워낙 지금 뭐 자율주행도 그렇고 스마트폰 쪽도 매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기판 주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적으로 눌렸고 드디어 가장 매력적인 구간이었던 15만 원대가 도달을 했습니다. 즉 이전에 갭상승한 부분을 메웠기 때문에 삼성전기 이제는 정말 강력하게 매수 찬스라고 말씀을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매수 찬스 드렸다는 거는 정말 시초가 공략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이 부분 계속적으로 지켜보시고 성장세를 지켜볼 만한 기업이니까 충분히 공략해볼 만하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강력하게 삼성전기 얘기해 주셨어요. 해성DS AS 해주셨나요? 네, 해성DS 이제 목표 주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조금 알겠습니다. 더 5만 5천 원까지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네, 제가 체크를 잠시 여기에 집중하느라 놓쳤는데 해성DS까지 AS 해봤고요. 좋은 소식이 있죠. 짜다단. 짜다단. 1분기의 실적주가 김진만 쌤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저희와 함께 M10W에 합류를 해주셨는데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가장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인기상, 신인상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매매 전략을 주시는지 너무나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분명 장을 대응해 주실 텐데 어떤 식으로 이제 꾸려나가고 계세요? 네, 이제 이제 노란톡방 아마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제 기사를 빠르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기사 헌터 수준으로 이제 기사를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면서 좀 매매에 도움이 좀 되시라고 사실 기사가 얼만큼 빠르냐, 정보가 얼만큼 빨리 들어오느냐가 이런 이제 노란톡방에서 혹은 이제 매매에서의 좋은 이제 승률을 좀 가릴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 나오는 이제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빠른 정보로 인해서 이제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된다면은 분명 시장에서는 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고 이제 실적주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유지를 하면서 2분기 실적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만쌤이라는 실적주 2분기도 실적,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라 믿으면서 저희 같이 한번 호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점잖게 생기셨잖아요. 그래서 점잖은 이슈들도 많이 전해주고 계시지만 사실 굉장히 빠르게 시장의 이슈들, 테마성 이슈들에 대해서도 리스크 관리해주면서 빠른 대응을 하시는 걸로 유명해지셨더라고요. 앞으로도 저희와 잘 호흡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AS 해보죠. 저희가 일주일에 네. 여러 번 함께 하다 보니까 많이 말씀 주신 종목들을 AS 하는 시간도 꼭 넣고자 금요일은 할애를 하고 있는데 롯데정밀화학, PI첨단소재, KG ETS 추가 전략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각각 3월 22일과 29일, 31일의 종목들이었는데 AS 부탁드릴게요. 네, 롯데정밀화학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의 강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사실 주가 탄력성 이제 막 보여주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돌파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 거기에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이제 본업인 부분, 거기 추가적으로 뭐 대체육이나 이제 뭐 수소 관련된 암모니아 관련 이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롯데정밀화학은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올해의 정말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사실 재미가 없는 종목이긴 합니다. 주가 탄력성이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이제 재미 없는 종목이 사실 좋은 종목일 수도 있기 때문에 롯데정밀화학은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9만 원까지는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이제 PI 첨단 소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인수전 때문에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도 인수전이 이제 좀 호조가 이루어질 경우 상대적으로 주가는 빠르게 오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어제 뭐 이제 하나그룹이 참여한다, 뭐 일진그룹이 참여한다 해서 사실 최근의 트렌드가 또 인수전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시장이 좀 혼조세다 보니까 이런 인수전에 많은 자금 혹은 이 유동성이 몰리고 있는 역할, 즉 PI 첨단 소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을 이미 잘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인수전에 있어서 좀 호조를 받을 수도 있다. 좀 유수의 기업들이 참여하게 될 경우 나올 수 있는 시너지가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는 말씀과 함께 단기 저항인 53,000원 구간에서는 일부 비중을 축소해가 나가는 것을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또 인수전에 얻어 걸렸습니다. 사실 이제 건설업이 좋으면은 이제 요런 폐기물 관련주도 좋을 것이라고 해서 추천을 드렸었는데 뒷걸음질 치다가 이제 한번 걸렸습니다. 이게 딱 걸렸는데 보통 다른 분들이라면 내가 선점했다. 네.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얻어 걸렸다. 이렇게 좀 겸손하게 네. 표현을 해주셨는데 KG ETS도 뭐 뜨거웠죠. 이거 AS 꼭 필요한 종목이에요. 네, 사실 KG ETS는 이제 쌍용차 인수 관련해서 주요 메인 핵심 분야는 아닙니다. 아니죠. 네. 어차피 매각이 되어 있고 이제 매각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제는 매도 타이밍은 좀 왔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쌍용차 관련주들의 이슈 거기에 어제 장에서 나오는 이제 경쟁자들이 조금 이제 나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KG 그룹이 갖고 있는 메리트는 앞으로 한두 번 정도의 강한 시세는 분출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슬슬 정리하실 때는 됐습니다. 그러나 이슈몰이로 인해서 단기 시세는 한두 번 정도 더 강하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혹시나 이제 방송을 보시고 뒷걸음치다 이제 50% 이상의 수익률 보신 분들 이제 사탕 하나씩만 타주시면은 감사히 먹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한두 번 정도 강시세 분출은 된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메인은 아니기 때문에 매도를 고민해 볼 시간은 됐다라는 말씀까지 해서 AS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는 뒷걸음을 쳐도 수익이 58%가 나네요. 네, 세 종목 AS 살펴봤습니다. 뭐 다양한 성격의 종목들을 갖고 있으니까요. 한번 더 체크하시고 혹시나 같이 호흡하신 분들이라면 이 AS 내용 적용하셔서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전략 나눠봤고요. AS에 조금 많은 시간을 할애해 봤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진만쌤과 오늘의 전략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